지난주 우리 시장은 정말로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7,500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7,500을 터치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고 기록을 또 한 번 경신을 했고, 우리 한국 증시 드디어 시총 자체가 캐나다를 제치고 글로벌 7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종목들도 상한가 급등하는 종목들이 속출을 했죠. 월요일부터 시작이었습니다. HFR이 바로 상한가에 올라갔었고, TMC도 마찬가지죠. 18% 상승, 보성 파워텍도 26%, 그리고 LS 마린 솔루션도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죠. 어린이날을 지나고 수요일에는 어땠습니까? 한빛레이저가 29.01%, 그리고 엑스게이트가 26%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미래에셋증권도 24%, 캠트로닉스 28%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우리넷 그리고 대한광통신이 24%, 20% 상승을 했고, 마지막 금요일에는 어땠습니까? 그 전날 말씀드렸던 첫 번째 종목이었었던 우리넷이 다시 18%, 그리고 재룡산업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두 번째 종목이었던 한국 PIM도 19% 상승을 보여줬고, 현대모백스는 27% 미친 듯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놓치지 마시라고 시초가로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도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상한가 급등 랠리를 놓치셨다면 오늘 영상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미 매집이 완료돼서 급등이 임박한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그냥 올라갈 것 같다, 아니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펴는 기정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조금은 기분 좋은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는 더욱더 좋은 한 주가 되겠죠. 그 전에 먼저 지난 종목들 간단하게 체크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목요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어떤 게 있었어요? 바로 현대무백스. 수급이 한번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횡보 기간을 만들었었고 자리가 잡혀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현대무백스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보합권에서 그냥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27.74%까지 27%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럼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 부분 짧게 딱 5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 바로 하루 전 영상이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난 영상 틀어드리는 이유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 어떤 관점으로 영상을 찍어드렸고 어떻게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적인 주가는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이 부분을 항상 공부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느끼시겠지만 언제나 거의 비슷한 패턴들에 대한 종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스킬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정확히 가장 확률 높은 패턴들만 반복적으로 익히셔도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빠르면 하루에서 길면 3거래일 정도 그 사이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당연히 이렇게 그 다음날 바로 급등 나는 케이스들도 있죠. 이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성공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당연히 반대 케이스, 실패하는 케이스들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들도 다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종목들은 언제나 내가 매매를 했어도 아니면 보고 있었던 종목들도 다 복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복귀를 하면서 이걸 다 내 걸로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제 관점을 공유해 드릴 뿐입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이 다 직접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횡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어요.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는 건 한번 본격적인 수급이 유입되기 시작하면 급격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2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 구간에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그때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전에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짧게는 33,000원 구간대에서 34,000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일정 목표가로는 39,000원 라인대에서 40,0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바로 어제 영상에서 직전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고점은 27.74%, 거의 40,000원에 근접을 했죠. 혹시나 놓치실까봐 시초가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첫 번째 종목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우리넷이었죠. 우리넷은 제가 거의 3거래일 연속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윗골이 닿는 패턴들에 대한 수익을 다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이 수익을 다 챙길 수가 있었죠. 그럼 우리는 또 짧게 딱 5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바로 하루 전 영상이었죠.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이미 단기적인 목표가 중기적인 목표가까지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17,500원 구간대에서 18,500원 라인대, 그리고 이제는 중기 2차 목표가가 되네요. 19,000원 구간대에서 2만원 라인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 어제 영상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단기적인 목표가를 넘어서 그 중기적인 목표가까지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죠. 연속적으로 수익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대한광통신도 어제 이 수익을 본 이후에 정확히 또 타이밍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오늘도 마이너스 2% 구간대에서 12%까지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은 혹시나 놓치실까봐 제가 또 시초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어제 두 번째 종목이었었죠. 한국 PIM. 한국 PIM 같은 경우에도 30분 봉상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99% 상승 확률을 가지고 있는 패턴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5일선 추세가 다시 한번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보합에서 시작을 해서 19.26%까지 말 그대로 안정적인 상승 그대로 만들어가면서 수익도 안정적으로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짧게 딱 5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를 다시 한번 다 돌파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오늘 다시 한번 5일선 위에 안착을 시켜놨죠. 그 이야기는 장기적으로도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분봉상은 어때요? 30분 봉상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 검정선이죠. 120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정확히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 한국 PIM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13만원 라인대에서 14만원 구간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입니다. 15만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를 돌파를 했죠. 그리고 그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지난주도 금요일까지 기분 좋은 수익 다들 잘 챙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중요한 게 있죠. 어떤 겁니까? 바로 한 주의 시작인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 방금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대응 방법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한라캐스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 쪽에 휴머노이드 이슈, 그리고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가 계속해서 일정을 잡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로봇 관련 섹터의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캐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20선조차 돌파하지 못했었던 구간에서 드디어 모든 이평선들을 다 돌파시킨 이후에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죠. 간단하게 뉴스 몇 가지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캐스트 글로벌 고객사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기업 등극이라는 뉴스가 있었죠. 발열 그리고 무게까지 잡은 기술로 휴머노이드 밸류체인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독보적인 초경량 마그네슘 가공 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력이죠. 현재 구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주 금액이에요. 지난해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36% 성장한 5,417억.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이미 수주 잔고가 1조 1,000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해 로봇향 신규 수주 124억 원을 확보로 했는데, 이 부분이 글로벌 고객사의 휴머노이드 AI 로봇향 핵심 프레임 그리고 구동계 부품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글로벌 고객사가 테슬라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기술력이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미래의 모빌리티 그리고 로봇 분야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어떤 게 있습니까? 경량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발열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에 내구성까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알루미늄 그리고 마그네슘 소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술력으로 지금 폭발적인 수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 능력도 확대를 하고 있죠. 거기에 이런 기술력 때문에 S&P 글로벌 BMI 지수에 본격적으로 편입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안정적인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S&P 글로벌 BMI를 벤치마크로 추정하는 전 세계 ETF 그리고 인덱스 펀드 기관 투자자들까지 이제는 한라캐스트를 비율대로 의무적으로 편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삼성표 휴머노이드 이슈는 지난해 초였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작이 됐었던 로봇 섹터의 추세, 그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긴 흐름에서 한라캐스트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면 전체적인 섹터의 상승을 이끌었을 때 그 이후에 돌파하지 못했었던 다시 한번 20주선을 돌파를 시켜놓고 모든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시켰죠. 다시 한번 중기적인 추세도,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모든 이평선을 돌파를 해 놓은 것처럼
단기적인 추세도 다시 한번 방향성을 만들 수 있는 초입을 만들어 놨습니다. 분봉상으로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30분 봉상 이 검정선 120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급등 이후에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1조가 넘어가는 엄청난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방향성을 만드는 초입에 있는 한라키스트, 이번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신규 대응 가능한지, 어느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가장 손익비가 좋은 구간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대응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깁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한라캐스트였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 이번에 돌파하지 못했었던 가격대죠. 라운드 피어 가격대 2만원 구간대에서 21,000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 됩니다. 22,000원 구간대에서 22,500원 라인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살짝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이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30분 봉상 20선 라인대가 그 전 고점 라인대하고 맞물리죠. 그리고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부분이 가장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서 대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안정적인 구간대, 이 구간 30분 봉상 20선 라인대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지를 받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는 타이밍, 이때 신규 대응이 가능한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 구간 이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대응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대한 지지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판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섹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 거기에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까지,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상승을 만든 수급 어떤 수급이에요? 외국인 수급이죠. 이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지, 장중 집계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도 후행 지표로 나오는 거고, 장중에는 당연히 호가 분석을 통해서 그 판단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모두 개별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런 판단이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죠. 매수 타이밍이 만들어졌을 때 매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목표가에 왔을 때 매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히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가와 중장기적인 목표가가 있을 때 단기적인 목표가에서 전량 수익 청산할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목표가까지 그대로 들고 갈 건지, 아니면 비중에 대한 부분을 조절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 섹터에 대한 부분, 개별 종목에 대한 뉴스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방향성, 그 대응 방법까지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간단합니다.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영상 하단 댓글창 보시면 고정 댓글 그 아래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라키스트 이번 추세에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로봇 섹터에서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현대모백스죠. 이미 제가 목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번 수급 터지기 시작하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횡보 구간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27%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고, 급등을 보인 이후에도 30분 봉상 20선 위에 살짝 걸쳐져 있는 모습이에요. 정규 시장에서는 위에 안착을 시켜놓고 대체 거래소에서 살짝 이탈을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구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 대한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도 신규 대응 타이밍은 만들어질 거예요. 반대로 이 구간 이탈을 한 상황이라면 신규 대응 타이밍은 살짝 기다리셔야겠죠. 그리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4만원 구간대에서 42,000원 라인대, 그리고 이제는 중기 2차 목표가가 되겠죠. 45,000원 라인대에서 47,000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목요일 두 번째 종목이었었던 한국 PIM도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매물대 구간도 이미 돌파를 시켜놓고 30분 봉상으로도 돌파 이후에 20선 살짝 걸쳐져 있는, 동일하죠. 동일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4만 5천원 구간대에서 15만원 라인대, 길게는 전고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정확히 현재 구간대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실시간 타이밍이 만들어지면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대장주죠. 로보티즈도 최근에 다시 한번 이때같이 물량소하는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분 봉상으로도 돌파하지 못했었던 이 검정선이죠. 120선을 돌파한 이후에 20선 위에 정확히 안착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액추에이터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 35만원 구간대에서 36만원 라인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수급이 포착이 되면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당연히 삼성표 휴머노이드의 대장주, 괜히 지분 인수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는 패턴이 만들어졌고 30분 봉상으로도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로보티즈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동일한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 82만원 구간대에서 85만원 라인대, 길게는 90만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이 라인대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오이솔루션입니다.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광통신 그리고 5G 통신장비 6G까지 대장주로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급등을 보였었던 광통신 관련주들 일시적인 조정이 나왔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트리거 모멘텀이 만들어진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엔비디아와 코닝의 협력 이슈가 만들어졌죠. 4.6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용 광연결 솔루션에 협력을 하겠다. 간단하게 뉴스를 체크를 해본다고 하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 부분은 다 AI에서 비롯된 겁니다. 한마디로 인공지능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첨단 광연결 솔루션에 대해서 협력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당연히 광통신에 대한 투자뿐만이 아니에요.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이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최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챗GPT 그리고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 산업이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GPU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광 케이블과 광통신 장비 수요까지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AI 서버 수천 대를 동시에 연결해야 되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서는 초고속 데이터 이동이 필수 요소로 꼽히고 있죠. 이 부분에서 광통신이 중요해진 이유 단 한 가지가 아닙니다. 기존의 구리 기반 연결 방식보다도 더 빠른 데이터 전송도 가능하고 여기에 발열과 전력 소모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번 협력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의 사업 영역 확대 흐름을 나타낸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마찬가지죠. GPU 설계 기업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네트워크, 전력 인프라까지 포함하는 종합 AI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도 보면 엔비디아, LG전자, AI 로봇 그리고 데이터 센터 협력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CNBC에서도 이제는 AI 주도주가 교체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월가의 자금 자체도 GPU 쪽에서 이제는 메모리, CPU 그리고 광통신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오이솔루션이 더 주목받는 이유 최근에 바로 지난주였죠. AI 엑스포에 참여를 하면서 국내 최초로 100기가 EML 레이저 칩도 공개를 했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광 네트워킹 전문기업 오이솔루션 4세대 AI 데이터 센터용 광통신 핵심 기술 신제품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국내 최초로 100기가 레이저 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차세대 1.6테라 광 트랜시버도 공개를 하면서 기술력을 선보였죠. 그리고 이렇게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100기가급 EML 레이저 다이오드 칩 같은 경우에는 고속 고출력 특성을 기반으로 차세대 광통신 시스템의 필수적인 핵심 부품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런 키워드들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초, 그리고 유일, 독점 이런 키워드들은 무조건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AI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요구되는 초고속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1.6T 광 트랜시버 제품까지도 발표를 하면서 말 그대로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준비를 이미 다 끝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업황 때문에 한동안 주춤했었던 실적에 대한 부분도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될 거다라는 리포트까지 나왔죠. 최근 실적을 보시면 실제로 적자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업황 때문에도 그리고 투자가 계속 이연이 됐었죠. 그러면서 적자였던 부분들 드디어 올해
흑자 전환이 시작이 됩니다. 매출액 92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9억 원이 전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1,7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243억 원까지 다시 한번 실적 전환이 만들어지는 해가 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적자였기 때문에 지금 회사 안정성은 조금 떨어졌다고 하긴 하지만 부채 비율과 유보를 보시면 부채 비율은 86% 수준 그리고 유보율은 아직도 1000%가 넘어가죠. 그 전에 이때 많이 벌어놨었죠. 제가 이 부분을 자주 말씀을 드렸었죠. 월봉 차트입니다. 지난 2018년도,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는 팬데믹 시기에 상승을 보였었던 거죠. 이때 오이솔루션 몇 배 올랐습니까? 7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똑같은 케이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 모멘텀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동일한 건 어떤 거예요? 이때가 5G 시기였죠. 지금은 따지면 6G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있습니까? 바로 다음 달에 주파수 경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에 주파수 경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주파수 경매가 있어요. 그러면서 통신 장비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고 이때 실제적인 실적과 주가의 급등이 만들어졌었던 이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이런 전환기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죠. 그리고 이때가 트럼프 1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트럼프 2기죠. 그러면서 미중 무역 분쟁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최근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잊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직전까지도 그리고 지금도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 관세로 때리고 있죠. 우리나라도 EU도 모든 전 세계 국가 관세로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리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어차피 타겟은 중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쟁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은 희석돼서 티가 안 나는데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서 통신장비 교체 시기 때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통신장비를 다 배제를 시켰어요. 그 대안이 됐던 게 바로 우리나라의 통신장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케이스가 만들어지죠. 동일해요. 지금 이번에도 배제를 시킵니다. 당연히 통신 안보 때문이죠. 이때도 동일한 이슈로 배제를 시켰던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이런 동일한 패턴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는 하나가 더 있죠. 바로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AI 그리고 이 통신에 대한 부분은 AI로부터 비롯된 이 데이터 센터도 있긴 하지만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없었죠. 지금은 자율주행차가 있죠. 자율주행도 결국엔 통신이 현재 속도로는 더 발전이 안 됩니다. 더욱더 빠른 통신이 있어야 더 완벽한 자율주행으로 진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6G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전 1차 상승이 나왔었던 그 구간대까지 이미 지금 돌파를 했죠. 그리고 주파수 경매는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광통신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전환까지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 오이솔루션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이번에 만들었었던 최고가 라인이죠. 57,000원 구간대에서 6만원 구간대 그리고 이제는 중기 2차 목표가로는 7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이미 물량 소화를 거치면서 이날 상한가 터치를 했었죠. 그리고 초가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구간대를 돌파한 이후에 정확히 지지가 만들어지고 방향성을 돌릴 수 있는 타이밍이 만들어졌어요. 이 부분이 분봉상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30분 봉상 120선을 강력하게 돌파한 이후에 20선이 안착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추세가 다시 한번 20선 이탈 이후에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또다시 만들어졌죠. 한마디로 이 구간에 대한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들어온다. 그럼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이 판단은 어떻게 해요? 동일하죠.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 수급에 대한 부분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런 판단 어렵다 동일하게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광통신 쪽에서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 어떤 게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넷이죠. 이 매물 소화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추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다시 한번 30분 봉상 20선 위에 안착을 시켜놨죠. 살짝 이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대응을 해주셔야겠죠. 먼저 짧게 단기적으로는 동일합니다. 19,500원 구간대에서 2만원 라인대 길게는 전고점 라인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따라 올라갈 필요 없죠. 정확히 이 구간에 대한 30분봉상 20선에 대한 지지 확인한 이후에 수급이 포착이 된다.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광통신도 보셔야겠죠. 동일합니다. 이 추세 이탈 전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일하게 정확히 같은 구간에 위치를 시켜놨습니다. 30분봉상 20선 위에 안착을 시켜놓은 상황이고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짧게 단기적으로는 24,000원 구간대에서 25,000원 라인대, 길게는 26,0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고가 패턴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 이탈할 때는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HFR이죠. 우리에게 기분 좋게 상한가를 줬었던 종목이죠. 동일하게 전고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시켜놓고 정확히 5일선을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분봉상으로도 정확히 30봉상 20선 라인대 돌파한 이후에 다시 이탈, 또다시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신고가 라인이에요. 4만원 구간대에서 42,000원 라인대, 길게는 45,000원 구간대까지도 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호전자까지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2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 돌파하는 타이밍이 나오기 전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30분 봉상 120선 검정선 돌파를 시켜놓고 20선 위에 안착을 시켜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엔비디아 투자 개별적인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체크는 해 놓으셔야겠죠. 짧게 단기적으로는 47,000원 구간대에서 5만원 라인대까지, 길게는 전고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동일하게 타이밍 잡히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가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산일전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건 다 AI에서부터 비롯된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종목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로봇의 두뇌는 AI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었던 광통신도 마찬가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력도 마찬가지, 모든 게 AI에서부터 비롯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개별적인 모멘텀까지 만들어졌죠. 그 이후에 이 추세가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도 이틀 연속으로 시초가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3거래일 동안 고점 구간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 횡보를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있다는 건 그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수급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특히 기관 수급들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산일전기는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뉴스 하나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일전기 블룸에너지 밸류체인에 합류가 되면서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최대 106%까지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어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산일전기가 미국 수소 연료전지 기업 블룸에너지의 데이터 센터 공급망 합류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블룸에너지와 약 500억 원 규모의 미국 데이터 센터용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여기서 변압기 공급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블룸에너지와의 공급 계약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전력난의 핵심 수혜 기업으로 꼽히고 있었죠. 최근 1년간 주가가 160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외부 전력망 없이 현장에서 직접 충당하는 온사이트 발전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바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 평가를 받았었죠. 실제적으로 블룸에너지의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130% 이상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올라가고 동일한 케이스가 지금 바로 산일전기죠. 그리고 최근에는 블룸에너지 외에도 북미 데이터 센터 디벨로퍼 10곳 이상으로부터 제품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상위 두세 곳과는 장기 파트너십을 계획 중이다라고 이미 밝혔죠. 그리고 산일전기는 1분기 영업이익도 벌써 나오긴 했지만 555억 원, 작년 동기 대비 48%나 증가를 했습니다. 산일전기의 실제적인 실적을 보면 지난 2025년도 매출액은 5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786억 원이 나왔죠. 그런데 이전에도 보시면 정말 미친 듯한 성장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성장을 하죠. 매출액은 6,75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500억 원까지. 그리고 2028년도에는
경우에는 매출액 1조 원의 영업이익은 4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본다고 하더라도 부채 비율은 16%, 그냥 빚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유보율은 3,30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또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산일전기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이제 신고가를 뛰어넘는 가격대죠. 35만 원 구간대에서 36만 원 라인대, 그리고 동일해요. 중기 2차 목표가로는 39만 원 구간대에서 40만 원 라인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전혀 5일선조차 이탈하지 않으면서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30분 봉상으로도 20선 이 구간 이탈하지 않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분봉상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에서 지지가 나와야 돼요? 정확히 5일선에 대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시장에 대한 부분, 섹터에 대한 부분, 수급에 대한 부분, 수급은 특히 지금 어떻습니까? 기관 쪽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죠. 이 수급이 이탈이 나온다. 그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차트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확히 5일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분봉상으로도 30분 봉상 20선 라인대 유지를 하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에 대한 포착이 만들어진다.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하죠.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영상 하다 보시면 댓글창 거기 있는 고정 댓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일전기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전력 쪽에서 계속 같이 해보셔야 되는 거 재룡산업이죠. 재룡산업은 이미 제가 목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목요일에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정확히 이 구간 따라갈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30분 봉상 20선 라인대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가는 마이너스 4%대 시작을 해서 18% 넘게 20%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영상에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단일가가 만들어졌을 때 3거래일 단일가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적으로 이 5일선은 이탈하지 않고 분봉상 눌림목 구간 준 이후에 이 상승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방향성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추세 대응 가능한 거예요. 짧게 단기적으로는 15,000원 구간대에서 16,000원 라인대, 길게는 17,0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동일하게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들어온 타이밍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도 마찬가지예요. 이 라인대 이탈하지 않았죠. 다시 이탈한 이후에 다시 위에 안착을 시키는 전형적인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5일선 이탈 전까지는 추세 대응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이탈할 때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짧게는 78,000원 구간대에서 8만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대응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에 대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전선도 마찬가지죠. 이 5일선에 대한 추세, 단기적인 추세를 전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30분 봉상으로도 20선 위에 안착시켜 놓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 말은 이 5일선 그리고 30분 봉상 20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수급이 포착이 되면 신규 대응 타이밍이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9,000원 구간대에서 2만원 라인대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타이밍이 잡히면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같은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드렸죠. 추가적으로 개별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 게 반도체 섹터 종목들이에요. 어차피 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죠.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고점 라인대를 돌파한 이후에 5일선으로 추세를 계속해서 잡아가고 있죠. 20선 위에 안착시켜 놓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짧게 단기적으로는 42만원 구간대에서 43만원 라인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 라인대 이탈하지 않으면서 120선이죠.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 대한 지지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되면 동일하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 이 구간대 어디예요? 돌파 패턴이 만들어졌었던 정확히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대에서 말씀을 드리고 상한가 터치를 했었던 저스템 아직까지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가상 가장 높은 곳에서 또다시 마감을 했죠. 아직까지도 적정평가 수준에서
살짝 저평가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었죠. 최소 2배가량의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느새 2배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다시 한번 30분 봉상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고 가장 높은 곳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6,000원 구간대에서 17,000원 구간대까지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서울 반도체도 마찬가지 케이스. 어떤 케이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재룡 산업과 동일한 케이스죠. 수급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추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짧게는 단기적으로 19,000라인대에서 2만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동일한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되면 실시간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그리고 같은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도체 섹터 종목들 3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종목들은 타이밍이 잡히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전에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메인 종목 3가지 종목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종목 어떤 거였습니까? 한라캐스트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이솔루션이었어요. 세 번째 종목은 산일전기였죠. 이 종목만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들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초가 종목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언제나 이 종목들은 안정적인 타이밍이 잡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한테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 타이밍이 만약에 안 잡혀요. 그러면 매매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 매매하시면 돼요. 종목들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조금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초가 종목이 좋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급등주 공유방에서 말씀드리는 3가지 종목, 이 종목만 하더라도 충분하죠. 그리고 어차피 이 종목들도 제가 이미 그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 중에서 90% 이상이 그 중에서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그 종목들이 타이밍이 이렇게 잡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만 집중해서 보셔도 충분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종목들도 대부분이 이미 다 영상으로 찍어드렸던 종목들 리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도 거의 95%는 다 이미 영상으로 찍어드린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종목들만 집중해서 보셔도 상한가 등하는 종목들 다 나오죠.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타이밍을 잡는 거죠. 이 타이밍 잡는 게 아직까지 어렵다. 그런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어차피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영상 아래 보시면 댓글창이 있죠. 거기에 고정 댓글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래 파란색 링크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작성하시는데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죠. 오늘도 역시나 딱 50분만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입장 마지막 기회라는 거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겠죠. 최근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셨기 때문에 급등주방은 이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하시면 어차피 다 됩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래도 타이밍 잡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이 정도 시간 5초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5초로 어떻게? 이렇게 계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지난주 모두 다 큰 수익 보셨던 것처럼 새로운 한 주 첫날 내일도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